지금 코스피는 내려와서 20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깊은 편이에요.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서 기술주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죠. 자,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 아래 위로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를 돌파 지지를 해줘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이슈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총선이 있죠. 총선 전후로 해서 증시가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총선 전에 이미 하락이 나오고 있고, 총선 다음에 추가 하락이 나올지 좀 반등해줄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총선에서 여당이 지게 된다면은 국가 정책이라든지 경기 부양 이런 힘들이 이제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자,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꼭 봐야 될 게 4월 10일 수요일로 보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CPI라고 그러죠. 지금 이 물가가 잡혀야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지금 물가도 잡히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 고용이 잡히지 않고 있죠. 미국 고용이 계속 탄탄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점점 멀어진다 이런 얘기 하물며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 앞으로 미증시가 지금까지 오른 것이 유동성도 있지만 금리를 올해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이런 기대감이 약화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고용과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CPI인데 계속해서 시장에는 이 예측치를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실제 발표가 예측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시장이 좋게 보냐 안 좋게 보냐, 시장 충격이 크냐 적냐 이런 것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실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22년도 보면은 막 7%, 그 다음에 23년도 들어가지고 6%대, 그 다음에 5%, 4% 점점 잡혀가면서 2%대로 들어오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데 내려오다가 3%대에서 더 이상 2%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3%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수요일 예측치를 보면은 지난번에는 예측치가 3.2, 2.9, 3.1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측치가 3.4예요. 예측치가 내려가던 것이 올라갔다. 지금 실제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잡히지 않는다. 자, 이번에 실제로 발표가 될 건데 3.4로 찍히는지, 자, 3.5로, 3.6으로, 3.7로 찍히면은 시장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금리 인하 신중론, 그 다음에 금리 인상론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3.4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에는 훈풍이 또 불 수도 있고요. 수요일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화요일에 FOMC 멤버 연설도 있고 또 FOMC 위원 보험원 연설도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되면은 FOMC 멤버 또 윌리엄스가 연설을 하고, 그러면 이 계속해서 이제 패드 위원들 중에서 누구든 비둘기파, 누구든 매파가 있겠죠. 자, 매파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말을 하는지 비둘기파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들어보고, 어느 한 위원이 말했다고 해서 그 위원의 말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를 해보는 건데, 자,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금리 인상론까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패드의 의장 파월의 입에서는 올해 한다고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로 가는 방향이 지금까지는 맞다. 그런데 그 안에 3월 CPI, 4월 CPI, 5월 CPI 여러 가지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혹시 아닌 거 아니야 내려가고, 혹시 아닌 거 아니야 내려가고 하면서 증시 상승 하락이 지나가는데 이 하락에 대한 명분 정도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까지는 이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은 금리 인상 쪽으로 가는 것이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증시가 올해는 계속 우상향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안 좋은 지표가 나올 때 분명히 증시는 상승 하락을 거쳐야 되는데 이 하락에 대한 명분을 그때 안 좋은 CPI 매파적 발언으로 써먹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유연해야 되거든요. 전체 그림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올해를 이제 3월 CPI가 나오고 이제 4월, 5월, 6월 계속 CPI가 나오는데 계속 잡히지 않는다. 올해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가 아니라 4%, 5% 다시 올라간다. 만약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확전이 돼서 원유가 급등이 한다, 원자재 급등이 한다, 원자재가 급등을 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잡히겠죠. 오래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 물가가 4%, 5% 다시 올라가고 중동 전쟁 확전이 되고 하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라는 방향성을 다시 선회해서 동결이라든지 인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금리 인하 방향성 결국에는 갈 거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실망, 그 다음에 중동 전쟁 확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하락을 한 거라면은 결국에는 조정을 끝내고 또 반등 고점을 경신해가는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증시도 한국 증시도. 미증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 방향성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몰라. 지금 내려가다가 갑자기 급등했지만은 뭐 전고점 뚫고 계속해서 직진하는 것도 아니고 훅 내려와 버리고 또 내려왔는데 갑자기 급등해 버리고 또 갭 하락으로 내려 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전고점 돌파를 했는데 그 다음 다시 갭 하락 또 올라가는 듯 하던 또 장중에 밀어버리고 그런데 또 다시 반등을 주고 울퉁불퉁한 장이다 지금. 그 말은 지금 계속 횡보 장세, 여기 박스권을 두고 상방과 하방 지금 방향성을 결정을 못하고 있다.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느냐 아니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어지느냐. 지금 그림자 금융 전 세계에 있는 대형 세력들도 방향성을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조금 좋은 뉴스 나오면 훅 다시 올려버리고 안 좋은 뉴스 나오면 다시 훅 내려버리고 지금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방향성이 잡히지 않고 코스닥은 하락 추세를 타고 있고 수요일에 총선과 수요일에 CPI가 있고 그러면 수요일 전까지 위험 부담을 줄여야 되고 그다음 수요일 발표 나고 난 다음에 항상 발표 다음에 2, 3일 정도 소화 기간을 거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전후로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냐, 비중을 줄이고 손절은 예전보다 더 짧게 잘라버리고 익절은 예전보다 더 짧게 익절을 해서 지금은 짧은 매매를 해야 될 시기다. 이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 그죠?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요거예요.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 CPI가 끝나기 전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돌파, 이탈,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짧게 매매하고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자. 자,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하락 다음에는 뭐다? 상승이다. 그 상승이 언제 나올지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저번에 가이드 드린 이 채널의 중심, 그리고 여기 1차 밴드, 2차 밴드, 일단 2차 밴드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1차 밴드에서 이틀 지지, 채널 중심에서 이틀 지지를 해주다가 이탈을 해버렸죠. 그죠? 그럼 2차 밴드까지 60선까지, 12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강력한 매물대, 지지 라인이 되는데, 자, 기술적으로 여기서 반등 가능하지만, 반등한다 그러더라도 여기 갭 부분 여기는 또 저항이 될 것이고, 미증시가 확실하게 전고점 뚫고 다시 확 올라가지 않는 이상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저점을 다지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옆으로 쭉 기어가는 횡보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CPI 등이 좋지 않게 나오고 매파적 발이 많이 나오면서 미증시가 이걸 깨고 60선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는 채널 하단까지 가격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올해 우상향 추세로 본다면은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이 상승 추세의 특징은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다예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 상승 길고 조정은 짧고, 상승 그러면 길겠죠. 그죠? 이렇게 길게 상승 추세로 가는 와중에 다시 그 안에 상승이 길고 조정 짧고, 상승이 길고 조정이 짧고, 자, 상승 한 달, 두 달 반, 조정 한 달 보름. 이번에도 상승이 한 달, 두 달 가고 난 다음에 조정기 들어가고 있죠. 그죠? 자, 보름을 끝날지, 한 달 갈지, 한 달 보름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달 갔으니까. 그죠? 이제 반 정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나머지 남은 조정의 반이 이제 횡보로 기간 조정으로 갈지 가격 조정으로 갈지 보면 되겠죠. 그럼 점점 4월 말로 갈수록 분할 매수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는, 지금은 분할 매수 비중을 늘리면 안 되겠죠. 이제 조정을 시작했으니까 조정이 끝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정해보는 것이 좋겠죠. 근데 물론 이제 조정 여기서 끝내가 바로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5선, 20선 돌파할 때는 더 실어도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5선, 20선 아래 있을 때는 아직 조정기가 보름이 남았다. 그것이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그죠? 4월 중순 지나서 4월 말로 가면 갈수록 반등, 상승 다음에 조정, 상승 다음에 조정, 다시 상승을 기대를 해보는 것이 맞겠죠. 정리를 하면은 수요일 전후 일단 보수적으로 비중 줄여서 안전하게 관망이라든지 일부 소량 매매를 하면서 이 주식 공부는 계속 해야 되고, 공부를 하락기 때 공부를 해야 상승기 때 큰 돈 벌 수가 있으니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지금 조정에 들어가면서 기술적, 그러니까 지금 주도를 했던 반도체는 지금 조정이 들어갔고, 이 하락기 때는 테마성이 많이 움직이죠. 지금은 이란, 이스라엘 확전, 전쟁 이런 이슈 때문에 원자재, 그러니까 금, 원유, 정유, 천연가스 여기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쪽이 다 중동 주요한 해운 루트에 있다 보니까 해운, 물류, 사료, 비료 지금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반등할 때 4월 말 정도 갔을 때 그때부터는 다시 증시가 상승하면 기술주 반등, 즉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챙기고 쭉 내려갈 때 다시 바닥 다질 때 반도체 그 다음에 다시 사모으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챙기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일단 수요일 지나고 미증시, 한국 증시 흐름을 좀 보고 난 다음에 또 그때 가가지고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증시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